MTN 기자들이 직접 기업 현장을 다녀와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전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은 KPF를 다녀온 이대호 기자 함께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PF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술력을 연구한 기업 맞나요? 맞습니다. 설립된 게 지난 1963년 한국 볼트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 업력만 해도 벌써 한 56년 이렇게 됐죠.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한 게 1994년이니까 상장만 해도 벌써 25년 된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 많은 풍파가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서도 건재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름에서도 좀 어떤 제조업인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잘 부러지는 볼트. 볼트가 잘 부러지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KPF는 파스너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뭐 일본식 발음으로는 화스너라고도 하고 페스너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볼트와 너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철골 구조물에 들어가는 볼트와 너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뭔가를 조여주는 이 철물의 총칭이 바로 파스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볼트, 흔히 너트. 보는 볼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크기가 진짜 크네요. 큰 거죠. 거의 뭐 다리를 지을 때나 네. 철골 건물을 지을 때, 뭐 석유화학 플랜트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큰 거거든요. 이 파스너에 대해서 김영로 KPF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을 해드립니다. 패스너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볼트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조이는 데 들어가는 것들을 통칭해서 패스너라고 하고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볼트너트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패스너들이 들어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로 네 가지 요약하면은 건설, 석유화학 플랜트, 중장비, 풍력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KPF가 자랑하는 파스너는 TC 볼트입니다. 이른바 잘 부러져야 좋은 볼트. 이 볼트는 원래 부러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되게 특이한 점인데요. 보통 볼트가 부러진다 그러면 불안해들 하시잖아요. 볼트가 부러지면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얘는 적절하게 체결을 했을 때는 딱 부러짐으로써 얘가 적절하게 체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오히려 적절하게 체결됐기 때문에 볼트의 다른 부분이 부러질 가능성이 훨씬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볼트의 어디가 어떻게 부러지는 게 좋다는 건지 한번 볼까요? 와시랑 너트를 꼽은 채로 이게 이제 박혀 있겠죠. 거기다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꼽아서 그 단순히 작업장에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면 적절하게 체결이 됐을 때 알아서 얘가 마지막 그 팁이 끊어지게 되고요. 끊어진 팁은 여기 남아 있게 되고 이게 누르면 이렇게 탁 나와서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죠. KPF TC 볼트는 안전은 물론 작업 효율성까지 높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뭐 부피가 좀 제법 되는 데라면 양쪽에서 두 명이 필요한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일단 꼽아만 놓고 정작 조이는 거는 이 토크시어 렌치로 한쪽에서 조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부가 두 명 필요할 게 한 명만 필요하게 되는 거고 또 조이는 속도랑 또 이게 잘 체결되는지 체크하는 속도가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또 공기도 거의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TC 볼트가 처음 개발된 곳은 일본. KPF는 이를 가장 먼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을 통해 일본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SOC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고 도심 재개발 붐이 일면서 고장력 볼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TC 볼트 또는 요 TC 볼트가 아닌 고장력 볼트들이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그 품질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뭐 국내에 몇 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 개밖에 없는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일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본의 JIS 인증을 땄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일본의 관급공사들에도 들어가려고 하면 일본의 또 국토교통성 거기서 인증하는 대신 인증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지금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올해 말 정도, 올해 안에는 인증을 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일본의 그 공급 부족 현상은 그 앞으로 몇 년간은 좀 더 지속된다고 저희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도 높은 수익성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공업 규격을 충족했고 연내 일본 정부 공식 인증까지 추진하는 데는 제품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국내랑 일본뿐만 아니라 뭐 미국 또 다른 나라들을 다 봐도 저희 그 티시포트를 만드는 저희 기술력은 뭐 기술의 정교함이나 아무튼 또 커버할 수 있는 그 스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가히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파스너는 KPF 매출 비중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반은 자동차 부품용 단조 제품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부품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품의 부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휠 베어링이거든요. 그 자동차 바퀴마다 들어가는 베어링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그 바깥쪽 링이나 안쪽 링 요런 것들을 저희가 만든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제품으로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바깥쪽 링, 이게 안쪽 링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이제 나중에 조립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KPF는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베어링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글로벌화돼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전통 제조업이지만 그 안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단조는 이렇게 수평 단조라고 이렇게 옆으로 칩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여러 단수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치는 그런 호리젠탈 포머라고 그냥 부르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는 단조를 하는데 수평 이렇게 수직으로 찍는 프레스 단조에 비해서 물론 힘은 좀 덜 나오지만 찍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리고 좀 더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프레스로 찍던 것들을 많이 저희가 찍는 수평 단조 방식으로 가져오면서 제가 시장을 조금씩 먹어가고 있는 거고요. 파스너에 이어서 베어링 부품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속기, 정밀 감속기가 떴는데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에 쓰이는 부품 아닌가요? 요즘에 아마 뭐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로봇, 모터와 함께 이 감속기라는 표현 좀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KPF는 이런 앞서 보신 그런 전통 제조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작년 10월에 인수한 SBB 테크라는 자회사입니다. 특수 베어링뿐만 아니라 그 정밀 감속기도 만드는 기업인데 그 감속기가 무엇인지 류재환 SBB 테크 대표이사를 통해서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어떤 그 물체를 갖다가 추종하거나 이럴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각도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각도를 갖다가 입력에 대비해 가지고 출력이 오차가 없이 제어할 수 있게끔 감속비를 내는 게 어떤 정밀 감속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 장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BB 테크는 17년 동안 관련 기술을 개발해온 국내 선두 기업으로 꼽힙니다. 이미 방산과 조선, 태양광셀 생산 라인 등에 쓰이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욱 정밀한 분야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정밀 제어에 사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부품으로 감속기에 가져야 될 백넷이라든지 아주 제로 백넷이 이런 부분까지 맞출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범위의 그 토크를 갖다가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PF 서울 본사에 가면 협동 로봇이 대접하는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SBB 테크의 감속기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각도까지 얼마나 정밀하게 어떤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게 저희의 이 부품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산으로 지금 이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SBB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KPF가 SBB 테크를 인수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서로가 시너지를 내기 위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아무튼 로봇이 저희 삶을 바꿔놓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로봇 시대에 이제
네, 뭐 이 정도는 이제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KPF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단조 사업 역량을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기회를 더 보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염두에 두면서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딥 체인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변화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김영노 대표가 내건 경영 모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딥 체인지, 김영노 대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근본적인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앞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대표이사가 상당히 젊어요. 네. 회사의 나이가 대표이사의 나이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어머. 그래서 사실 김영노 대표는 그 넥슨 코리아의 그 게임 개발자 출신이에요. 아, 근데 KPF의 네. 그 모기업 송현홀딩스 그 송현그룹 송무현 회장의 사위고 몇 년 전부터 그 경영 수업을 받다가 작년부터 가장 주력 계열사인 그 KPF의 대표이사를 맡게 됐는데요. 김영노 대표가 펼쳐놓을 그 변화 어떤 게 있을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조직에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대표이사로 제가 새로 들어왔고 또 공장장님이라던가 또 화스너 사업 본부장 뭐 이런 또 기획실장 뭐 이렇게 여러 분의 임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올해 1년 동안에는 이제 좀 더 개선 포인트를 또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시너지가 좀 더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시작되는 게 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가 말하는 딥 체인지는 관습을 고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5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회사라면 대부분 다 뭐 고치기 어려운 그런 관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계속 그 관습들에 도전을 하고 또 올바른 것들은 또 받아들이고 하면서 더욱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지나온 것처럼 앞으로 50년도 한국 파스너 산업의 그 정말 큰 선두주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그 세계에서도 그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화스너랑 부품 제조 회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50년 이상 된 기업이지만 딥 체인지를 통해서 회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전망치까지 따져볼까요? 네. 올해 KPF는 매출 3,8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95억 원을 자체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4% 그리고 수익성을 더 높여서 영업이익은 23% 가까이 높이겠다 이건데 이거는 지난 2일에 공정공시를 통해서 자체 실적 전망 공시를 한 거고요. 참고로 KPF는 공시를 잘해서 공시 우수 법인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상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 SOC 사업이 계속해서 좀 커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든지 SOC 투자를 좀 늘릴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 들으신 일본 건설 시장 지출, 그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시장 확대 등을 통해서 이 같은 실적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한국 파스너 산업의 선두주자 KPF에 대해서 이대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